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책을 읽고 리뷰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그 방식을 바탕으로 동화경제사라는 책을 예시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책을 읽기 전 저는 항상 저자를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무슨 사상을 지녔으며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책을 읽는 경향성을 설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책에서 어떠한 요소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자의 선입견과 은연중에 목적들을 파악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스스로의 확증 편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목적은 스스로 책을 읽을 때 신뢰성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잡고 책을 읽는 방식도 설정하여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책의 서술 방식을 살펴봅니다. 이 책이 양적인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지, 질적인 정보를 통해 이해를 돕는지, 독자를 설득하려는지, 독자에게 생각할 레퍼런스를 제공하는지, 혹은 에세이처럼 풀어내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는 목차를 확인합니다. 목차를 보면 책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고 각 장의 연결부를 읽으면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화경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최우성 작가의 동화경제사입니다. 저자는 1960년대 후반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과 포항을 오가며 사회의 변화를 직접 겪었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 독일에서 경제사상사와 사회경제사 박사과정을 공부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저자가 사회 발전에 대한 경험이 있고 사회와 경제의 역학과 관련된 깊은 시각을 가지고 있겠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으며, 결국 책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책 저술 당시 한겨레 언론사 기자 출신이며 현재도 대표이사로서 활동 중입니다. 저자가 저술한 뉴스를 확인하거나 언론사의 윤리 강령을 확인해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이 정보만으로도 간단하게 진보기 열적 사상을 가지고 있겠다라며 이를 고려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여러 동화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경제와 사회를 함께 엮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의 내용이 큰 맥락으로 간단하게 서술되고 중간중간 관련된 시대적 배경을 나열하거나 작가가 생전 이야기했던 내용, 당시 평가 등을 통해서 왜 이런 내용이 적힐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달리 말해 동화라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풀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의 서술 방식은 양적 정보 전달 중심이며 이야기와 배경적 지식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에 저자의 사상이 글의 내용을 좌우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나의 사상과 기존에 파악된 저자의 사상과 다르더라도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겠다 말할 수 있듯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목차를 보시면 80일간의 세계 일주, 성냥팔이 소녀 플랜더스에게 피노키오의 모험, 브레멘 음악대, 오즈의 마법사, 밤비, 엄마 찾아, 산말리, 걸리버 여행기, 꿀벌 마야의 모험, 빨간 머리엔, 찰리와 초콜릿 공장, 행복한 왕자, 로빈슨 크루소, 마지막으로 퍼클베리 핀의 모험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화들이 등장합니다. 즉, 각 목차들은 구별된 챕터를 가지고 있으며 연속성을 띠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목차와 목차 사이를 읽어보며 전 내용과 얼마나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이 책의 특징은 동화들끼리 시대별, 문화별, 산업별, 주제별 등등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각각이 독립적인 내용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힌트로는 처음 여는 말에서 언급되듯 처음부터 책으로 묶인 게 아니라 연재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형식을 갖췄으리라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을 필요는 없고 각각이 완결성이 있기에 흥미가는 부분부터 골라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동화의 줄거리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동화 작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동화를 읽어보신 분들의 경우 빠르게 읽으며 역사나 정치 혹은 사회 구조 전반 등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기에 편합니다. 물론 동화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신 분들이더라도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동화의 경우엔 조금 더 분량을 할애했기에 간략한 스토리도 알 수가 있으니 걱정을 덜으셔도 됩니다. 동화경제사는 동화 속의 숨은 시대의 목소리와 경제의 흐름을 함께 읽어내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역사와 경제에 기본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입문자용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관심이 꽤 있고 책을 몇 권 읽어보셨다면 더 깊게 들어가기 전 배경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준비 운동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동화경제사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책으로 만날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